1억 6천만 년 전, 지구 남반구에 있던 거대한 원시 대륙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갈라진 땅엔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다. 생명들은 고립된 섬에서 비밀스러운 진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숲의 정적을 깨우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곤충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것은 카멜레온이다. 카멜레온은 특별한 눈을 갖고 있다. 눈은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360도 회전이 가능하다. 또한 두 눈이 제각각 움직여 모든 곤충의 움직임을 포착한다. 일단 곤충이 시야에 포착되면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카멜레온 혀의 발사 속도는 초속 15m에 이른다. 또한 자기 몸 길이보다 훨씬 멀리 혀를 내보낼 수 있다. 마다가스카르는 카멜레온의 천국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카멜레온만도 80종에 이른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종과 작은 종을 포함해 전 세계 카멜레온의 절반가량이 오직 마다가스카르에서만 서식한다.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동쪽으로 400km 떨어진 남한 면적보다 6배 큰 섬나라다.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한 지는 불과 2000년 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지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초기 정착민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사람들과 합쳐져 오늘날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주식은 쌀인데 아직 전통적인 방법으로 벼를 재배하고 있다. 마다가스카르의 동식물들은 대륙과 오랫동안 떨어져 독자적으로 진화를 거듭해왔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80%의 생물종은 오직 마다가스카르에서만 서식하는 고유종이다. 제작진은 생태계의 비밀을 밝혀줄 식물을 찾아 나섰다. 어렵게 숲속에서 찾은 것은 해성난초다. 마치 해성의 꼬리처럼 긴 꿀샘을 갖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꿀샘의 길이를 재보았다. 30cm에 이르는 기다란 관이다. 꿀샘은 꿀이 담겨있는 것으로 식물이 수정을 하기 위해 곤충을 유인할 때 쓰인다. 이 기다란 꿀샘이 생태계의 숨겨진 비밀을 밝혀줄 중요한 단서다. (1862년) 마다가스카르를 여행한 한 선교사가 해성난초를 영국의 찰스 다윈에게 보냈다. 이미 3년 전 진화론을 발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찰스 다윈은 이 꽃을 보자마자 한 가지 예언을 한다.
마다가스카르에는 혀의 길이가 30cm에 달하는 커다란 나방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예언은 적중했다. 40년이 흘러 1903년 마다가스카르에서 혀의 길이가 30cm에 달하는 커다란 나방이 발견됐다. 다윈의 예언이 적중했다고 해서 프레딕타란 이름이 붙은 이 나방은 생태계에서 동물과 식물이 서로 도우며 진화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제작진은 진화의 신비를 밝혀줄 또 다른 생명체를 찾아 나섰다. 마다가스카르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 톨리아라. 이곳은 오래전부터 어업으로 유명한 도시다. 아직도 조그마한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는 이곳 사람들은 바다에서 필요한 만큼의 물고기만을 잡는다. 잡힌 물고기는 주로 열대바다에서 잡히는 어종이 주류를 이룬다. 올해 초 이곳에서 아주 특이한 일이 있었다. 톨리아라 앞바다에서 15년째 어업을 한 세릴 씨.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바다에 뿌려놓은 그물을 힘겹게 건져 올리자 그의 눈앞에 이상한 물고기가 나타났다. Iam le tsonjo aloha voalohany nahazo anay azy ny gaga zahay nahazo azy. De faharoa an'izao aleo isanay zahay mahafaly antsika raha ty satria le tsonjo toy zany le bevata misy vombony telo no afara aty. Mety ahazoantsika tokony vola be zany le raha toy. Aleo hoentitsika moly raha toy asako azy iny fa mety ahazoantsika vola be satria fia toy tena bevata. 당시 잡힌 물고기는 현재 한 개인이 사서 창고에 보관 중이다. 물고기는 1.5m 길이로 꽤 큰 편이다. 지느러미 모양이 특이하게 생긴 이 물고기는 다름 아닌 살아있는 화석 물고기로 불리는 실러캔스다. 실러캔스는 그동안 화석을 통해서만 그 존재가 확인됐다. 실러캔스는 육상 생활에 적응한 양서류의 전 단계로 다리처럼 생긴 앞 지느러미와 폐처럼 사용할 수 있는 부레를 갖고 있다. 학자들은 실러캔스를 통해 어떻게 바다 생물들이 육상 생활로 옮겨왔는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진화의 연결고리를 찾았다. 실러캔스는 1938년 남아공에서 그 존재가 처음 학계에 보고됐다. 그 후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200여 마리만 확인됐을 정도로 아주 귀한 물고기다. There was a fish that had diversified greatly across the planet by 200 million years ago, then believed to have gone extinct, say between 65 and 70 million years ago, and then once caught. So it's, in an evolutionary sense, it's like finding a living dinosaur. 제작진은 취재 중 잡힌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된 또 다른 실러캔스를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is new one? Yes. When did it come here? 아직 보관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그냥 건조시키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실러캔스 본래의 형태는 잘 유지되어 있다.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실러캔스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현재도 대부분의 실러캔스는 마다가스카르 섬 주변 해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적도 아래에 있는 마다가스카르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이다. 특히 동쪽은 강우량이 풍부한 열대우림 지역이고 서쪽은 건조지대로 섬 안에 다양한 기후대가 존재한다. 제작진은 먼저 식생이 가장 풍부한 마다가스카르의 열대우림 지대를 찾았다. 열대우림은 다양한 식물들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다. 최상층에 버티고 있는 30m 높이의 나무들로부터 그 아래 중층, 하층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식물로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이 열대우림에는 오직 전 세계에서 마다가스카르에서만 서식하는 동물이 있다. 우리에게 여우 원숭이로 알려진 리머다. 제작진은 리머를 찾아보기로 했다. 리머의 울음소리를 따라 숲속으로 들어간 지 3시간째. 리머의 움직임이 감지됐다. 리머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큰 인드리 리머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낯선 이방인을 경계하는 눈치다. 리머는 진화 과정에서 보면 침팬지 고릴라보다 훨씬 먼저 등장한 영장류의 선조격이라 할 수 있는 동물이다. 하지만 3,500만 년 전 아프리카 대륙에 새롭게 진화한 영장류의 등장으로 멸종 위기를 맞게 된다. 그러던 중 우연한 계기로 들어온 마다가스카르. 리머는 3,500만 년 동안 이 섬에서 다른 영장류와 경쟁 없이 아주 평온한 진화 과정을 밟는다. 리머는 열대우림뿐만 아니라 건조지대에도 서식한다. 남부 마다가스카르의 메마른 숲. 이곳에 시파카 리머가 살고 있다. 시파카 리머는 인드리 리머보다 크기가 약간 작으며 몸 대부분이 하얀 털로 뒤덮여 있다. 시파카 리머는 채식을 한다. 주로 나무의 새순이나 연한 잎을 먹고 산다. 대부분은 나무 위에서 생활하지만 가끔 멀리 떨어진 숲속으로 이동할 땐 나무 밑으로 내려오기도 한다. 시파카 리머를 통해 진화 과정에서 4발을 쓰던 영장류가 2발로 옮겨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시파카리모의 가족 구성은 인간과 비슷하다. 보통 한 쌍의 부부가 해마다 새끼를 낳는데 태어난 새끼는 부모 밑에서 육체적으로 성숙할 때까지 4, 5년간 보살핌을 받는다. 새로 태어난 새끼는 형제들과 어울리며 가족 생활을 시작한다. 새끼는 4, 5년이 지나면 성숙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수컷은 다른 가족에게 장가를 간다. 다 자란 암컷은 다른 가족의 수컷을 신랑으로 맞이해 새끼를 낳고서야 부모로부터 독립한다. The Sifaka family, they behaves like a human being. So they don't like get married between the same family. 갑자기 시파카리모가 긴장한다. 하늘에 매가 떴기 때문이다. 어미는 어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주의를 기울인다. 숲은 시파카리모에 있어서 안전한 피난처이자 먹이 공급처이고 쉼터다. 마다가스카르 건조지대의 숲에는 1년의 절반 이상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 때문에 수분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 이곳에서 자라는 식물은 대부분이 뾰족한 가시로 뒤덮여 있다. 앙상하게 변한 볼품없는 선인장이 제작진의 시야에 들어왔다. 무엇인가에 뜯어먹힌 흔적이다. 선인장에 동물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가시에 아랑곳 않고 열심히 선인장을 뜯어먹는 녀석은 링테일 리머다. 녀석은 선인장을 통해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고 있다. 링테일 리머의 이름은 반지 모양의 꼬리에서 나왔다. 링테일 리머는 주로 낮은 지대에서 생활한다. 사교성도 풍부해 사람에 대한 경계도 느슨한 편이어서 가까이 접근해도 잘 도망치지 않는다. 먹이 활동도 주로 낮은 곳에서 한다. 시파카리모와는 서식지가 종종 겹치지만 다투는 일은 별로 없다. 오히려 링테일 리머끼리 자주 싸운다. 같은 종류의 먹이를 두고 경쟁하기 때문이다. 링테일 리머는 틈만 나면 가느다란 나무에 자신의 분비물을 칠한다. 영역 표시를 하기 위해서다. 숲속의 밤은 어떤 모습일까? 제작진은 건조지대 숲을 살펴보기로 했다. 곤충으로 배를 채운 카멜레온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다.
낮에 활동하는 시파카 리머의 잠자리는 나무다. 주로 땅에서 생활하는 링테일 리머도 잠잘 때는 예외다. 잠잘 때만큼은 안전한 나무 위를 선호한다. 리머 가운데 밤에만 활동하는 녀석도 있다. 마우스 리머다. 마우스 리머는 영장류 가운데 가장 작은 녀석이다. 그 크기는 겨우 사람 손바닥만 하고 몸무게가 고작 60g 정도다. 하지만 마우스 리머는 생존력이 강해 마다가스카르에서 그 숫자가 가장 많다. 마다가스카르는 리머의 천국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리머의 종류만 해도 30가지가 넘는다. 맨 처음 한 종이었던 리머가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영국의 대표적인 자연학자 데이비드 애턴버러 경. 그는 화제가 된 여러 편의 자연 관련 다큐멘터리를 직접 연출하고 출연하면서 유명해진 인물이다. 애턴버러 경은 마다가스카르에 다양한 종류의 리머가 서식하는 이유는 뛰어난 자연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Madagascar has been isolated for so many millions of years, and it became cut off from the rest of the world before the development of monkeys and apes and mankind. So they only had lemurs. And here in lemurs there were here in Madagascar, these great forests. So the lemurs diversified, changed into many, many different forms to utilize the food that there was. So some were eating up in the trees, some were on the ground, some were big, some were small, some ate insects. We don't actually know how many there are yet. We are, in the last few years, some of the smaller ones, we have just been discovering new species all the time. 그렇다면 리머의 천적은 없는 것일까? 제작진은 마다가스카르 최대 포식자를 찾아 나섰다. 현지인의 안내를 받아 포사가 출연하는 장소를 찾았다. 포사는 마다가스카르에 사는 가장 사나운 최상위 포식자다. 포사 발자국 옆에는 조그마한 물웅덩이가 있다.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물이 고여 있는 곳이다. 제작진은 물웅덩이 근처에 잠복해보기로 했다. 포사는 물을 먹기 위해 매일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잠시 후 브라운 리머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 주변에 사는 브라운 리머 가족들이 모두 몰려들었다. 그런데 표정이 그리 여유롭지 않다.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포사 때문이다. 카메라에 뭔가 포착됐다. 포사다. 포사는 마다가스카르 최상위 포식자다. 이 녀석은 닥치는 대로 사냥을 한다. 심지어 나무에 올라 리머를 사냥하기도 한다. 몸은 꼬리를 포함해 1.6m 정도로 사냥 때 긴 꼬리를 이용해 몸의 균형을 잡는다. 얼핏 보면
몸이 축 늘어지고 다리가 짧아 퓨마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퓨마보다 더 호리호리하다. 포사는 오직 마다가스카르에만 산다. 종 분류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포사와 유사한 종을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다. 포사는 아직까지 그 기원에 관해서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마다가스카르는 생물종의 다양성 못지않게 지형의 모습 또한 특징적이다. 제작진은 아직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마다가스카르의 숨은 비경을 탐사해 보기로 했다. 배와 차로 이동하기를 10시간. 제작진이 닿은 곳은 1990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칭기다. 험한 산을 오른 지 1시간. 눈앞에 칭기의 장관이 펼쳐진다. 칭기는 맨발로 걸을 수 없는 곳이란 뜻의 마다가스카르 말이다. 칼날을 세워놓은 것 같은 봉우리가 회색의 숲을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칭기의 지형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2억 년) 전 바다에 잠겼던 두꺼운 석회암층이 해수면 위로 드러났다.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은 널찍한 석회암 표면을 깎고 땅속에선 지하수가 깨진 틈새를 따라 흐르면서 석회암을 녹여 오늘날 같은 칭기의 지형이 만들어졌다. 칭기는 연중 7개월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지속되고 한낮의 기온이 40도에 육박한다. 하지만 생물 다양성은 그 어느 것보다 높아 이곳에서 발견되는 생물종의 90%는 오직 칭기에만 있다. 험한 지형이 오랫동안 사람의 접근을 막아 생물들에겐 피난처가 되었기 때문이다. 협곡은 지하수로 깊게 파여 마치 미로처럼 돼 있다. 제작진은 이 틈을 탐사해 보기로 했다. 겨우 사람 1명 정도 지나갈 수 있는 넓이다. 안으로 걸어가자 덩굴 위로 뭔가가 보였다. 아, 날씨 좀 많네. 마나비 박쥐다. 마나비 박쥐는 길이 5cm 정도로 마다가스카르에서 가장 작은 박쥐다. 박쥐는 좁은 바위 틈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닌다. 초음파를 발생시켜 반사되어 돌아오는 소리를 통해 비행을 한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았다. 어둠 속에서 발견된 것은 덩굴개 코다. 우리에게 도마뱀 부치로 알려진 개코. 이 녀석은 어둠 속에서 줄곧 생활해서인지 몸이 반투명하다. 생명은 땅속에도 있다.
돌을 들자 여러 마리의 개구리들이 나타났다. 만텔라 개구리다. Many frogs. 오직 이곳 칭기에서만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구리가 메마른 건기를 견딜 수 있는 것일까? Because you see, in the rainy season, this place is full of water about 2 meters high. And from the May, it gets dry. People can walk in it sometimes. So the frogs, sometimes the crabs as well, they are hibernating here to wait for the next rain. 볕이 들지 않는 이곳의 촉촉한 진흙이 건기를 버티게 해준 힘이었다. 하늘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나무 위로 앉는 것은 박쥐다. 박쥐는 포유류 가운데 유일하게 스스로 나는 기술을 가진 동물이다. 과일 박쥐는 일명 나는 여우란 별명을 갖고 있다. 여우 얼굴을 닮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보통 박쥐와는 달리 이 녀석은 나무에 매달려 잠을 잔다. 크기도 커서 양 날개를 펼쳤을 때 1m가 넘는다. 과일 박쥐는 야간에 80km 이상 행동 반경을 갖고 열대 과일이나 바오밥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남반구에 있는 마다가스카르는 10월이 돼서야 봄이 시작된다. 봄이 되면 과일 박쥐는 짝짓기에 들어간다. 과일이 풍성한 여름철에 새끼를 낳아 키우기 위해서다. 짝짓기는 수컷의 집요한 구애로부터 시작된다. 일단 암컷이 정해지면 수컷은 암컷의 목덜미를 물며 교미를 한다. 숲은 새 생명을 준비하는 과일 박쥐 소리로 가득하다. 엉금엉금 기어가는 녀석은 방사상 거북이다. 등딱지에 생긴 방사상 모양으로 인해 방사상 거북이란 이름을 얻었다. 방사상 거북은 마다가스카르에만 있는 종이다. 수명이 150년 이상으로 거북 가운데 가장 오래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사상 거북도 봄이 되면 짝짓기에 돌입한다. 먼저 수컷이 암컷에게 접근한다. 수컷은 암컷을 밀어붙인다. 암컷에게 힘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이다. 급기야 수컷은 암컷을 뒤로 잡아뜨린다. 암컷은 공경에 빠졌다. 이제 수컷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암컷을 다시 일으켜 세운 수컷. 본격적인 교미가 시작됐다.
교미는 10분 이상 격렬하게 이루어진다. 암컷은 세개에서 12개 사이의 알을 낳는데 방사선 거북 알의 부화 기간은 꽤 길어서 5달에서 심지어 8달까지 걸린다. 방사선 거북은 현재 멸종위기 중이다. 느린 걸음으로 인해 사람들의 눈에 쉽게 뜨이는 데다가 먹을 것이 부족한 사람들의 남획 때문이다. 제작진은 거북이와는 반대로 완벽한 위장을 통해 살아남은 또 다른 종을 찾아보기로 했다. We saw leaf-tailed gecko here, just on the trunk. If you, yes, look in this trunk of the tree. Now, yes, can you see here? In here, and the tail here. Can you see the tail look like a leaf? That's why we call it leaf-tailed gecko.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봐도 입꼬리 개코는 나무와 분간이 쉽지 않다. This size, we saw the head here. Possible to find this. Yes, to show you him moving little bit. Now it's moving. 가이드의 도움으로 겨우 입꼬리 개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Yes. Now the tail. Yeah. Now you can see very well. 마다가스카르 고유종인 입꼬리 개코는 위장술의 천재다. 자신이 선호하는 서식 환경에 맞춰 몸이 완벽히 진화했다. 바나나 줄기에 붙어있는 또 다른 입꼬리 개코. 이 녀석의 꼬리는 실제 낙엽과 똑같이 생겼다. 입꼬리 개코는 야행성이다. 밤에 주로 나방이나 작은 곤충들을 사냥하고 낮에는 몸을 감쪽같이 위장해 천적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한다. 휴식을 취하고 있는 또 다른 입꼬리 개코.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개미 때문이다. 마침 선택한 장소가 개미의 이동 통로였다. 개미는 입꼬리 개코에게 무척이나 성가신 존재다. 개미에게 이곳저곳을 몰린 이 녀석. 오늘 휴식은 포기했다. 외부와 고립돼 독특한 방식으로 진화를 거듭해온 섬 마다가스카르. 하지만 2000년 전 인간의 이주로 인해 섬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최근 몇백 년 동안 오랫동안 누려왔던 생태계의 균형이 급속히 깨져가고 있다. 남부 마다가스카르의 해변 마을. 이것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으로 모래 언덕이 발달한 것이다. 제작진은 불과 400년 전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가장 큰 새의 흔적을 찾기로 했다. 모래 언덕 곳곳에서 도자기 파편 같은 조각들이 눈에 띄었다. 파편의 흔적은
광범위했다. (30분) 만에 모아진 파편은 어느새 수북하게 쌓였다. 이 파편의 정체는 바로 멸종된 코끼리새 알 껍질이다. 그동안 사고에 파묻혀 있던 알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제작진은 취재 중 코끼리새 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2대째) 코끼리새 알을 보관해온 집이다. 잠시 후 들고 나온 코끼리새 알은 어마어마하게 컸다. 타조알이 아주 작아 보일 정도로 큰 사이즈다. 부피가 웬만한 농구공보다 더 큰 코끼리새 알. 그렇다면 이렇게 큰 알을 낳을 수 있었던 코끼리새는 과연 어떤 새일까? 현재 마다가스카르에서 유일하게 코끼리새 골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연사 박물관을 찾았다. The interesting things on the world is the elephant bird. The bird on the world. Its height at about 3 meters. 3 meters. And it can, the weight is at about 40 and 80 kilos. It's very interesting. 얼핏 키를 재봐도 코끼리새는 무척 큰 새다. 그렇다면 이 새는 왜 멸종했을까? The problem also is that it's very big, 14 kilos. It cannot run. You cannot fly. You cannot fly because a big bird like that can't fly. That's why people prefer to eat them. 날 수 없던 새, 코끼리새. 코끼리새는 뒤늦게 이주한 인간의 공격을 피할 수 없었다. 이제 코끼리새는 그림책에서나 구경할 수밖에 없는 우리 곁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새가 되었다. For me, I think all life is important. For me, some of the treasures of this world are the many different animals. If we lose one, we become poorer, I believe. But there are also good scientific reasons and practical reasons why we should maintain as many of these species as we can. Because ecosystems are very complicated. They are more complicated than we understand. If you lose one, the others are inclined sometimes even to disappear. We don't know how complicated they are. We are playing with a complex machine which we don't understand how it works. And for our own safety and for the machine itself, we need to preserve it as much as we can. 마다가스카르는 지금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최근 정치 경제적 불안으로 인해 사람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졌다. 현재 마다가스카르 숲의 90%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변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 남은 숲을 태우고 있다. Le mpandray entana zany zahay fa lehilahy ambaliky agny ty mamboatsy azy le mividy zahay. 파괴된 숲과 함께 생명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면 동시에 이 생명들은 지구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숲은 모든 생명을 품는다. 그리고 숲은 모든 생명의 진화를 가능케 한다. 마다가스카르에 살아남은 생명은 수백만 년 진화의 산물이다. 그리고 살아남은 생명들은 또다시 숲의 품에 안겨 새로운 진화를 꿈꾸고 있다. 하지만 숲이 사라지는 날, 진화의 시계는 멈춰버리고 우리와 함께 호흡했던 생명들은 훗날 또다시 먼 옛날의 기록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